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박희용 강사님의 모르면 나만 바보 되는 부동산 투자 상식인데요. 오늘은 이 전체 강의 중에서 오피스텔은 100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이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상품은 이제 주택이죠. 또 안전하고 또 수익도 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취득세, 또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은 또 주택을 오히려 취득하고 보유하는 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쪽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주제대로 이 오피스텔이 어떤 경우에는 무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려거나 아니면 보유 중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강 시작하겠습니다. 4강은 아파트 가격 폭등에 힘입어서 오피스텔도 투자로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피스텔은 조건에 따라서 아예 없는 것으로 인정돼서 여러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그대로 주택으로 간주돼서 다주택자로서 세금이 중과되고 특정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핵심 규정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4강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투자자는 물론이고 내가 직접 거주할 집을 마련할 때도 많은 혼란을 주는 건축물입니다. 이유는 같은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주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을 아예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거용으로 등록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명확한 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동안 묻거나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엄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에 주거용으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라면 그 오피스텔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건물 외벽에 무슨 오피스텔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냥 오피스텔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세요. 건축물 대장의 주 용도란을 보면 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알 수 있는데요. 분명히 오피스텔이라고 나와 있다면 주택 외의 건물로 인정이 돼서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해당 건축물은 오피스텔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피스텔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간혹 다른 용도로 기재된 것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표면적으로는 이름이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5호에 따라서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주택 상태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임대 주면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주택을 공식적으로 임대한다는 것인데, 이때도 아파트 청약에 지장이 없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피스텔 3채를 월세로 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피스텔 자체는 아파트 청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과연 3채나 소유하고 있고 모두 주거용으로 등록을 했으며 주택 임대사업자까지 낸 상황이라도 여전히 아파트 청약에 지장이 없느냐는 것이 요지입니다. 과연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 이 경우도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라면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건축물 대장상에 오피스텔이라고 등재되어 있다면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한 채든 여러 채든 전입신고가 되어 있든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모든 경우에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됐지만 세법상 관점에서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미 완공이 돼서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오피스텔이 있을 것이고 아직 실체가 없는 분양권 상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이미 완공돼서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죠. 큰 틀에서 본다면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시기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시가 표준액 확인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 검색 맨 위에 지방세 정보, 시가 표준액 조회, 건축물 시가 표준액 조회, 위텍스라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오피스텔 시가 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분양권 상태일 수도 있죠. 오피스텔이 분양권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이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빌라와는 다르게 주택과 사무실로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중 하나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일지 아니면 사무실로 쓰일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인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전입신고로 여부로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신에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아예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4강도 핵심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100채를 소유해도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본다.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이라고 등재되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으로 보유하든 상관없이 아파트 청약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시가 표준액과 실체 여부에 따라서 주택수의 포함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용 강사님의 강의 잘 보셨나요? 이분의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요. 꼭 한번 가서 보시고요. 우리 잉클 인생 이마 클래스는 우리 40대 50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민 걱정이 있다면 잉클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아래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요, 저희가 꼭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강사를 찾아서, 전문가를 찾아서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